안녕하세요. HJ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진입니다. 총 6파트로 나눠져 있는 코의 꿈을 찾아라. 벌써 파트 5를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교실은 소통 공간이다. 22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조 할인의 법칙.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그럴수록 경쟁자가 적다. 개인적으로 조조 할인의 법칙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두 번째 읽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해외 배낭여행을 가족회의에서 제안하였다. 아이들은 환호성이었다. 조금씩 절약해서 모아둔 1천만 원의 여행 비자금을 공개하며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이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다.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이 편리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공부하고 탐색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여행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되리라 믿었다. 그 무렵 아들은 고1, 딸은 중2였다.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탐방하는 배낭여행이라면 대학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아이들이 정한 여행지를 검토하고 아내와 함께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방학 때 극성수기는 피하고 비수기 2월 여행 일정을 정한 것은 최소의 경비로 알뜰하게 여행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가족 여행지는 미국 동부 지역이었다. 그해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이었다.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에 있는 아이비리그 캠퍼스 탐방을 하면서 캐나다,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유하기로 했다. 여행지를 미리 학습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안내한다는 조건이었다. 비행기 탑승권 및 호텔 숙박권과 장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은 3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하였다. 시내 여행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낸 여행지 코스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배낭여행을 아이들이 준비한다면 또 다른 여행을 꿈꿀 때 가족 없이 주도적인 나홀로 배낭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 후 1년이 지났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아이들은 미국 서부 지역 배낭여행을 희망하였고 지난번 동부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 4명이 1천만 원으로 여행 코스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훨씬 독립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행지를 선택했으며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였다. 미국 서부 여행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1박 12일 일정이었다. 온전히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여행이어서 나는 짐꾼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등 여행하면서 버클리 대학교, UCLA, 스탠퍼드 대학교 탐방은 물론 라스베이거스의 공연과 그랜드 캐니언을 관광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해외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선별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예약하였다. 항공편과
호텔, 숙박 및 장거리 이동의 교통편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유명 식당 예약 등은 여행 일정별로 사전 방문 예약을 하기도 했다. 미국 서부의 경우는 장거리 이동이어서 교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 예약이 물거품이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과 가능한 한 일정별 예약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 놓았다. 미국 서부로 가는 항공편은 중국 북경을 경유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환승 항공편을 예약하였다. 항공편 이용료가 상당히 절약되었다. 환승은 24시간 이내 여행할 수 있는 환승 가능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정도 북경 여행도 가능하였다. 다음 날 중국 북경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을 이용하였다. 미국에서의 장거리 이동은 3개월 전 메가버스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예약해 놓았고 시내 관광은 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였다. 아이들이 주로 대학 캠퍼스와 박물관 등을 선호하는 바람에 여행비가 2분의 1로 줄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장거리 이동 시 버스 이용 요금은 의외였다. 물론 사전 예약이지만 그레이하운드 버스비 1인당 1달러, 예약 수수료 1.5달러를 포함하면 총 6.5달러였다.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 먼 거리인데 버스비 1인당 1달러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그동안 해외 배낭여행 경험 덕분에 종종 배낭여행을 즐기곤 하였다. 배낭여행은 사전 계획이 잘 운영된다면 충분히 차별화된 비용으로 효과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교사들의 해외여행은 대부분 방학 때 이루어지기 마련이어서 주로 여행 극성수기라서 비싼 편이다. 그나마 2월 비수기에 다소 저렴하다. 알뜰 여행객에겐 좋은 기회이다. 그보다 더 비용을 절감하려면 사전 예약을 통해 조조 할인을 받는 것이 좋다.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그럴수록 경쟁자가 적다는 조조 할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여행은 시간과의 약속이다. 무엇보다 비수기를 잘 활용한다면 가격 차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수기 여행 계획과 사전 예약은 여행객에게 많은 소비 기회를 주어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항공사나 여행사도 비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손님을 모을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항공사는 한두 명이 이용하더라도 가격을 최대한 내려서 빈 좌석을 채워 출발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반면 싼 가격을 희망하는 여행객이나 비수기에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 여유 있는 빈 좌석의 공간에서 조용히 여행하고 싶은 사람은 비수기에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간의 귀중함을 잘 나타낸 일화가 있다. 피레침을 발명한 미국 과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이 청년 시절 서점에서 일할 때였다. 손님이 1달러짜리 책을 고른 다음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값을 할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1달러 50센트를 내라고 했다. 손님이 책값을 할인해 달라는데
왜 더 받냐고 항의하며 계속해서 흥정하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책은 $2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는 수 없이 손님이 책값을 왜 올려받는지 그 이유를 물었고 프랭클린은 손님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였으니 그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손님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책값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별은 할인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정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데 할인권을 통해 구매 고객들의 시간이 많고 적음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인권을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낮은 가격 정책을 적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습관과 사기 충전을 위해 상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행을 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선행 점수를 부여한다. 과거에는 벌점제만 시행하였는데 학생들이 단점을 꼬집어내려는 부작용으로 벌점 카드가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한편 교사마다 다른 교육적 소신이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경우 상점을 주는 의미는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상점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꾀하고 각자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벌점제보다 상점제 효과는 학생들에게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나는 설레임으로 등교하여 즐거움으로 공부하고 아쉬움으로 하교한다는 슬로건을 만들고 현관 입구에 배너를 제작하여 세워놓았다. 이러한 설레임 실천 운동은 학생들에게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긍정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시간은 우리에게 값진 자산이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을 철저히 잘 관리하는 편이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나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48시간보다 더 보람있게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8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스스로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한 후의 쉼은 그 또한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어떤 노력 없이 마냥 게으르게 보내고 난 후의 쉼은 그조차 낭비하는 시간이지 않겠는가. 할 일 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탐욕을 위해 열중하는 것 역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행복한 삶에는 시간 관리의 소중함이 깃들어 있다. 인생을 성장으로 이끈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속상해하면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무감각해한다. 시간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삶은 확연히 구별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시간, 배움의 시간은 지위나 나이를 막론하고 인생의 어떤 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을 읽고 있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1시간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 20분이나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일을 보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퇴근 시간에는 길이 밀리는 이유로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출퇴근 시간이 편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의아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직원들과 업무 이야기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처하고 통화를 하거나 일적인 업무를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2배로 쓰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편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23번째, 관계 맺기 좋은 짝 만나기. 짝의 법칙. 저절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다. 저는 이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을 합니다. 나의 환경과 내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새학년이 되면 좋은 짝 만나기를 희망한다. 처음 만나는 짝은 대개 절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담임이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 짝이 달라지므로 학급 운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는 짝을 이루거나 모둠별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짝은 학급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진로 선택이 중요한 시기여서 짝과의 관계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짝은 선의의 경쟁 상대이기도 해서 새로 꿈과 고민을 나눈다면 진로를 정하는 데 큰 유익이 된다. 나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때 담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짝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제때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학급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짝과 짝 사이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바람직해서 신학기에 짝을 지어줄 때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짝을 지어주는 방법은 컴퓨터로 번호 추첨을 하거나 아이들이 직접 자리에 번호를 뽑는다. 학급 번호 순으로 앉기, 모둠별로 앉기, 속담, 영화 제목, 게임 캐릭터 등으로 연결하여 짝 만들기, 남녀별로 제비 뽑기 등 여러 가지 자리 배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기도 하고 앉고 싶은 친구와 앉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의 밀접한 상담을 통해 키, 시력, 청력 등을 파악하고 소외된 학생은 선생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자리에 우선 배정한다. 인성교육이 필요하거나 생활지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도 배려한다. 또 개별 상담이나 쪽지를 통해 성향을 분석한 후 담임이 추천한 2~3명 중에 본인이 짝을 선택하는 방법도 학급 운영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떠들지 못하도록 한 줄씩 앉게 해서 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시험을 보거나 수행평가 때는 한 줄이어서 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수업 시간은 가능하면 좋은 짝을 이루도록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낫다. 학급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나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은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 좋다.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이 떠드는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또 자리가 자주 바뀌면 수업 중에 학생의 자리 파악이 되지 않아 교사가 혼란을 겪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집신이 있었다. 이 신발은 오른쪽과 왼쪽을 어림잡아 눈대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켤레 집신을 만들다 보면 서로 짝이 잘 맞는 집신이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단짝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세상에는 서로 맞는 짝이 있고 친구 사이도 잘 맞지 않는 짝이 있다. 인간관계도 저절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다는 것이 짝의 법칙이다.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엮지 않더라도 쉽게 친해진다. 나는 고1 때 좋은 짝을 만나 예쁜 손글씨를 배운 적이 있다. 그 친구는 내 인생 글씨 코디네이터인 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친구의 좋은 모습은 자신의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 거울은 서로 다름을 알려주고 또 서로의 비슷함을 공유하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 중에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며 85%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인간관계 능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85% 사람들은 의견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잘 수용하여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다. 학교 조직도 업무 추진에 잘 맞는 사람이 있다. 학교 특성화 사업 추진을 할 때이다. 기획력이 뛰어난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팀워크를 이루는 짝이 되어 어렵지 않게 일을 해낸 것이다. 부서 조직도 자연스럽게 협력하면서 목표를 이루는데 일사불란할 때도 있지만 개인 성향을 드러내는 창의적인 부원들로부터 구성된 경우에는 자칫 모래알같이 흩어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학교 조직의 업무 분장은 전체 조직 업무를 통솔하는 관리자 역할이자 역량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는 업무에 능숙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외부 활동이나 대외 사업 추진을 보다 잘하는 교사가 있다. 관리자는 교사 성향과 역량을 고려하여 업무 분장을 편성해야 하고 학교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여러 차례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때 우연히 한 팀으로 만난 선생님이 있었다.
수능 시험 출제는 그 선생님과 함께 시험 출제 경향과 방향을 논의한 후 바로 문항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문항 출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에 출제 능력과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출제의 고통 속에 문제의 오류가 있을 때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출제할 때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 팀 구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 팀이 된 선생님과 나는 코드가 잘 맞아서 다행이었다. 출제 문항을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좋은 파트너와 팀워크가 된 경우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자존심에 구속되어 출제 기간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만난 선생님은 인생길에 놓인 문항도 함께 해결해가는 나의 친구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부탁할 만큼 절친한 짝이 되었다. 학급에서도 각각 나름대로 짝에 대한 호감과 선호도가 있다. 마치 친구들이 더 좋은 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듯 친구 관계 또한 지금의 관계보다 많이 끌어올리면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우정이 지속된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또한 친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때 진정한 관계가 영속되는 것이다. 이렇듯 신뢰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지켜질 때 최상의 짝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학년별, 학급별, 다양한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은 서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때 좋은 친구들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신뢰가 깨질 때 서로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 항변을 하기도 한다. 서로 편하게 주고받던 얘기들이 화살이 되어 언어폭력과 폭력 행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 사람마다 생각과 견해 차이가 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남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좋지 않은 만남도 정리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단짝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고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의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능력과 재주,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기술이 아니라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의 속도, 보람,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짝을, 파트너를 올해는 꼭 만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번째, 학습 플래너 효과란 10대 90의 법칙. 계획을 세울 때 처음 10%의 시간이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90%의 시간을 좌우한다. 몇 년의 교직 생활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업무를 구분하고 나누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또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준비하고 계획된 수업을 하려고 하였다. 시간별로 짜여진 수업 지도안과 수업 내용을 준비하여 카페를 개설하고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교과를 탑재하면서 수업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교사 본연의 수업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수업과 업무가 겹치면 더욱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해야 할 일이 정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였다. 간혹 뒤죽박죽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는 결국 시간 개념과 자기관리가 부족한 탓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가 최우선이다. 수업 준비가 끝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도 계획과 해야 할 순서가 있는 것이다. 일은 우선순위를 정한 후 가장 중요하고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경우 중요도에 따라 나름 순서를 정한다. 중요도가 비슷한 경우 하기 어려운 일부터 우선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냥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어려운 일일수록 먼저 해치워 버려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적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을 계속 내버려 두면 염려되어 더 큰 걱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은 일을 미루는 나쁜 습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최고이다. 우선 남에게 부탁해야 하는 업무를 먼저 처리한 후 함께 할 일이나 혼자 하는 일을 시작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업무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책임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심신이 지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일을 잘 마무리하거나 일정 부분을 끝내고 나면 나를 위한 적절한 보상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지각하지 않으려고 허둥대는 경우가 많다. 하루 24시간 계획을 세워 차분하게 실천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루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학생은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고 지낸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할 일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오늘 할 일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만나기, 부모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기,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자르기를 해야 한다면 우선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기쁘게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부모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일의 순서를 잘못 정하면 시장에서 산 물건을 온종일 들고 다녀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하루 계획을 세우는 법과 일의 순서를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계획을 세웠으면 기록하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헤아려 선택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몇 년 전부터 진로 선택에 맞게 학습 플래너를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진학하는 학생과 취업하는 학생의 학습 플래너를 구별하여 제작하고 작성법을 알려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목표를 세워 플래너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귀찮고 어렵다고 인식한다. 플래너 작성법에 익숙하지 않아 기록하는 일도 숙제처럼 느끼기도 한다. 매일 무언가를 계획하고 정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플래너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학기 말에는 학급별로 학습 플래너를 가장 잘 활용한 우수 학생들을 시상한다. 학습 플래너 효과는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한다는 점에서 갈수록 인기가 좋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목표를 기록하고 실천하게 되면서 성공에 이르렀다고 한다. 학습 플래너의 활용이 그 비결이었던 셈이다.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플래너 기록을 확인하고 일과 계획을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오늘 해야 할 공부가 많다면 시간을 쪼개어 계획하면 된다. 하루 중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살펴보고 중요한 일은 그 시간대에 배치한다. 어렵고 힘든 과목은 적절히 나누어 공략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우선 학습 목표와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60에서 70% 정도 여유 있게 계획한다. 학습 목표를 먼저 세운 후 시간을 배분하여 세부 목표를 세운다. 학습 플래너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 우선순위에 따라 일간, 주간, 월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미국 경영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주창한 10대 90의 법칙이다. 이는 계획을 세우는 데 투자하는 처음 10%의 시간이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투자하는 90%의 시간을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 실행 절차, 전략, 노하우 등을 발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투입한 10% 시간이 성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90%를 절감해 준다는 것이다. 성공은 90%가 실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90%를 위한 성공의 법칙을 찾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나머지 10%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을 거두려면 성공의 법칙을 수립하기 위해 10%의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한다. 즉,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의 10%의 시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간의 90%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일에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만들어진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특별히 계획을 세울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 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앤디 워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변한다고들 하지만 나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1953년 미국의 예일대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목표가 명확한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에 따른 답변이 다음과 같았다. 아무런 목표를 정한 적이 없다 67%, 목표가 있으나 글로 적어 놓지 않았다 30%, 목표를 글로 적어 놓았다 3%. 이들을 대상으로 20년 후 사회에 진출한 삶의 모습을 조사해 보았더니 자신들의 목표를 글로 적어둔 3%의 졸업생이 가진 재산이 나머지 97%의 졸업생 전체가 가진 재산보다도 더 많았다고 한다. 결국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 놓았던 3%의 졸업생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렸다. 이들 간에는 학력 차이가 거의 없었음에도 목표를 세우고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10배에서 20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후 목표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어보라고 독려해보자. 학생들은 목표를 작성해 보면서 진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큰 목표를 세운 후 세부적인 목표와 실천 가능한 점검표를 완성하면 된다.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 것인지 시간을 나누어 본다. 계획을 세워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다. 모든 일이 긴급하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서로 목표에 부합하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을 수도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일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 관리의 핵심으로 보았다. 지금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뒤로 미뤄질 것이 확실한 일을 개구리라고 정해놓고 이 개구리를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개구리는 해야 할 일을 말하며 빨리 할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를 생각하라, 목록을 기록하라, 자신에게 압박을 주어라, 업무를 구분하고 나누어라 등 시간관리 비결을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10대 90의 법칙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고 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7가지 원칙이 그것이다. 1.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 2.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쓰라. 3.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지식, 기술,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의 어려움의 정도와 중요성에 따라 정리해 보라. 4.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를 파악하라. 5. 당신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단체, 조직들을 파악하라. 6.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정리한 상세한 계획표를 만들어라. 7. 계획을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겨라. 해성 컨벤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우위에서 생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좋은 스승의 코칭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정말 해성 컨벤션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노고,
아이들이 코칭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이들이 10년 후의 미래에 우리나라에 미쳐질 영향을 상상해 보면서 다음 25번째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준비하는 시간. 주머니의 법칙. 주머니가 많은 사람이 많이 담는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울산에서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어릴 때 논밭이 농작물을 가꾸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방학이 되면 농촌 체험 활동을 하고 싶어 떠나곤 했다. 어느덧 고향 마을은 공업단지 조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라지고 말았다. 나이가 들수록 시골의 농촌 풍경이 더욱 그립다. 간혹 시골 마을을 지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쌀, 보리, 밀, 콩, 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배추, 무, 고추 등을 들여다보고 만져보곤 한다. 학교에 부임한 이래 농촌 체험 활동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평소 청소년 봉사 활동을 하다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의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또 자원봉사자 지도교사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부장을 맡아 청량리역 초소에서 유해환경 감시단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 교육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 앞 환경보호 캠페인과 시골 마을로 농촌 체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농촌 체험을 떠나기도 하고 병영 체험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농촌 체험 활동은 참으로 보람되고 즐거웠다. 현장 체험을 통한 새로운 경험은 물론 학생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탓에 농촌 체험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가능하면 농촌에 갈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먼저 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DMZ 현장 체험, 땅굴 견학 등 다양한 병영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하였는데 병영 체험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농촌 체험은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교촌 농촌체험학교에서 이루어지거나 강원도 화천의 토고미자 자연학교를 다녀오곤 했는데 의외로 농촌체험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 농촌은 지저분하거나 생활하기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던 듯하다. 한편 즐거워야 할 시간에 자신이 친구들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 망설이기도 했다. 다행히도 농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해맑게 환호성을 질렀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햇빛과 공기, 자동차 소음도 없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대지도 않았다. 농촌 어르신들은 외할머니를 떠올릴 만큼 푸근하고 인정이 많았다. 아이들의 체험활동은 맷돌에 콩갈기, 달구지 타고 마을 돌아보기,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 냇가에서 물고기 잡기, 옥수수 따기 등이었다. 실제로 옥수수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뜨끈하게 삶아서 맛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특히 옥수수 따기 체험을 재미있고 즐거워했다. 자기가 딴 옥수수를 자기가 먹을 수 있다는 마음에 자루가 옥수수로 넘쳐났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옥수수들을 들고 갈 만큼만 자루에 담으라고 일러준다.
학교에서 배운 경제금융 교육의 실전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군데에 나누어 담는 것은 분산 투자 방법이다. 많은 옥수수를 한 자루에 모두 담으면 들고 갈 수 없고 자루가 찢어질 위험이 있어서 적절하게 나누어 담아야 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옮기면 한 번에 많은 달걀을 옮길 수 있으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달걀이 모두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달걀을 담으면 한 바구니에 담을 때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사시에 한 바구니 달걀 외에는 달걀이 깨지지 않는다. 미국 투자가 워런 버핏은 돈을 버는 방법 중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였다. 한 가지 일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주요 수입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주머니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머니가 많은 사람이 많이 담는다는 주머니의 법칙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진로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주기를 원한다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희망의 주머니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공부가 삶이 되고 저마다 존재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면 좋겠다. 공부의 결과 못지않게 바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발견하는 과정이길 바란다.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자기 관리 능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깨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해야 무엇을 구축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꿈과 고민을 공감하면서 진로의 길을 찾아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 체험 활동의 산 경험처럼 새로운 분야를 찾도록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겪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도 좋다. 자격증 취득이나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여 준비하고 실천하는 법을 도와야 한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목적과 체험의 중요성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말해주는 것이다.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평소 취미 생활 등을 고려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자기 개발을 유도하여 학생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도록 한다. 이른바 교육활동에 충실하고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한 경험으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멘토 자격이 있다. 체험교육 활동은 가르치지 못할 만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학생의 힘만으로는 체험교육 선택의 폭이 좁고 단순하다.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복잡한 진로를 찾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학생들은 어려운 공부에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체념하고 만다. 가능하면 자신에게 적절한 자기 개발을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이런 준비 과정을 경험하였다. 자신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교과목에 집중하거나 진로 희망을 자주 바꾸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일관된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무엇보다 공부법과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분명한 사실은 노력이 2배가 되면 공부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나는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계발과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가르치는 교과목 연구를 위해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교과서들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사 역시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자기 개발과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교육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로서 연차는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준비하는 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법이다. 이러한 진실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꿈의 주머니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26번째,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베품의 법칙. 무엇인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것이다. 수년 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해외교사 연구단 자격으로 라오스를 여행한 적이 있다. 수도 비엔티안 호텔에서 숙박한 후 방비행으로 떠나기로 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 내륙국이며 프랑스 식민지이기도 했고 현재 사회주의 국가이다. 방비행은 우림과 카르스트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베트남 전쟁 기간에는 공군기지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라오스 국토를 종단하듯 기나긴 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관광 명소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일행은 방비행으로 가는 도중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용품을 전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라오스 초등학교는 교실 한 동밖에 없어서 그냥 지나치면 학교인 줄 모를 만큼 아주 작은 학교였다. 5년제 초등학교였으며 선생님은 한 분이었다. 25명 정도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각기 다른 학년이지만 한 교실에서 공동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실 책상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선생님은 교실 한쪽 모퉁이에 어린아기를 두고 돌보면서 수업을 했다. 이곳에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수업 환경이었다. 우리 일행은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 후 준비한 학용품들을 나눠 주었다. 그러는 동안 한 아이도 서두르거나 욕심내지 않고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순박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의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눈빛은 밝고 진지하였다. 말은 안 통해도 아이마다 눈빛 교환만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하나같이 맑은 눈동자가 너무너무 예뻤다. 특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수업 태도가 선생님들 모두에게 촉망받을 만큼 한눈에 사로잡았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발길이 얼마나 무겁던지. 라오스 여행 내내 교실 풍경이 마음에 남아 심금을 울렸다. 그곳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모습이 내 삶의 자극제가 되기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라오스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자족하는 삶이 아닐까? 너그러운 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지수가 최고일 것만 같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예전에 담임할 때가 생각난다. 학급 학생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수학여행비를 부담하기도 했다. 학급 아이들이 모두 수학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담임으로서 마음이 아팠다. 그 이후 해당 학생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학교 생활은 물론 표정이 밝아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내 마음이 흐뭇했다. 요즘도 담임 선생님들은 학급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마음이 훈훈하다. 또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여러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기도 한다. 꼭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향한 사랑은 끝없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승으로서 제자 사랑은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 선생님들은 이런 베푸는 마음에 따라 다양한 봉사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 동아리 학생들은 가까운 산책조차 하기 힘든 요양원 어르신들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돕는 바자회를 위해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전액 요양원에 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봉사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 먼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품의 품목과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제작 업체에서 견적을 미리 받은 후 비용을 마련한다. 상품화, 판매 방법, 기부 등의 활동은 회의를 통해 기획하고 결정한다. 제품에 하자는 없는지 검수한 후 판매를 위해 준비된 제품들을 포장하고 홍보 포스터 등을 디자인하여 SNS에 홍보한다. 특히 우리 학교는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로 지정되어 세계 시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돕는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아가는 활동이기도 하다. 또 학급별로는 월드비전을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는 국내외 아동 후원 사업에도 동참하여 어린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희망과 사랑을 베푸는 활동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면 ADRF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는 동화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희망드림이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이다. 희망드림은 한국의 전래동화를 직접 번역하여 외국의 아이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보람찬 봉사단체이다. 학생들은 전래동화를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부족했던 어휘력을 키울 수 있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번역본을 전달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함으로써 영어 실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책임감도 기를 수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아동들의 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탐구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세계 시민의 소양을 함양한다. 라오스 도서관 설립을 위한 해피빈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고 한국 전래 동화는 물론 국내 동화들을 번역하는 동화책 나눔 활동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성, 책임감을 높이고 재능 기부를 통해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이른바 베품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큰 보람을 얻거나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은 갖게 되는 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 한평생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름에서 따온 말로 선행을 베풀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면역 호르몬이 증가하고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 심리 안정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베품은 주고받는 것이다.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포함한다. 물질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뭔가를 줄 때 잃는다고 느끼거나 손해라고 느낀다면 진심으로 주고자 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돕는 것이며 조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줄 때 삶의 에너지가 몇 배로 증가한다. 흔히 베품이란 물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베품은 사랑, 소망, 믿음, 온유, 절제, 관심, 보살핌, 나눔 등에서 출발한다. 상대방에게 먼저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호의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은연중에 자리 잡기 때문이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주고 기쁨을 원한다면 먼저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 당장 눈앞에 힘든 일이 놓여 있거나 현실적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베품은 한마디 말로도 작은 실천이 가능하다. 내면이 조금씩 움직이고 단단해질수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변화를 느낄 것이다. 베품은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때 포착할 수 있어서 자신 있게 삶을 대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1880년 여름 어느 날 미국의 작은 도시에 있었던 가난한 학생의 일화이다. 그는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하다가 저녁이 되자 지치고 너무 배가 고팠다. 수중에 가진 돈은 1다임 10센트밖에 없어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처지였다.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다가 어느 집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문이 열리면서 한 소녀가 나왔다. 학생은 차마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그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선뜻 우유 한 잔을 내주었다. 우유를 단숨에 마신 후 얼마를 들여야 하냐고 묻자 소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어머니께서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은 이 말에 큰 깨우침을 받았다. 그로부터 10수년 후 그 소녀가 중병에 걸렸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어서 대도시 병원의 전문 의사가 필요하였다. 그녀가 찾아간 의사는 마침 하워드 켈리 박사였고 바로 소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 그는 명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창설 멤버이자 산부인과 의사로서 유명했다. 그는 환자를 보자마자 그 소녀임을 알아챘고 모든 의료 기술을 동원하여 치료에 성공하였다.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을 걱정한 소녀의 치료비 청구서에서 하워드 켈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누구나 이런 일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행복해진다. 남을 먼저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만으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어떤 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적으라고 하더군요. 파도가 쓸고 지나가면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은 보이지 않게 되죠.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베품을 받았다면 뼈에 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잊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공한 그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마디 덧붙여 보았습니다. 27번째, 인생 승리는 자기 자신 이기기. 몰입의 법칙.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몰입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가 아닌 잠실 체육관으로 들어선다.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행사이다. 예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는 당일 비가 올까봐 걱정했지만 체육관은 실내여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학생들은 체육대회가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식과 함께 방학으로 이어져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동안 시험 공부에 매달리느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어 말끔히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는 기간이라 마음이 더욱 초조하고 불안해져 있다. 학교를 벗어난 대회이니만큼 마음이 한결 편하고 공부는 잠시 잊은 채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 몇몇 경기들은 1, 2, 3학년 짝반으로 편성하여 단체전으로 진행한다. 단체전인 피구와 치어리딩, 응원전은 선후배가 함께 팀을 이루어 훨씬 흥미진진하다. 다른 학년 같은 반끼리 짝반이 되어 3개 반이 한 팀을 이루었다. 각 팀은 같은 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 관중석은 형형색색으로 체육관 실내가 휘황찬란하다. 치어리딩은 2주 전부터 맹연습으로 준비한 팀들이 체육대회 시작과 동시에 반별로 입장하여 화려한 퍼레이드를 한다. 각 팀은 해마다 전해오는 짝반 선배들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안무를 스스로 만들어서 부지런히 연습해왔다. 안무를 익히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에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는 연습 열기가 달아오른다.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짝반 선후배가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어색하여 별로 말을 하지 않다가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다 보면 금방 친해져 화기애애하다.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 동안 팀의 단결된 힘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팀별로 경쟁이 치열해져 고난도의 다양한 안무를 완벽하게 익히는 게 쉽지 않다. 학생들은 안무 연습으로 맨날 뛰다 보니 발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힘든 연습을 한다. 쉬는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그리고 밤 늦게까지 연습을 거듭한다. 정말 사서 고생을 하다시피 하는 열띤 연습은 체육대회 날까지 치열해 경쟁팀 간의 보안 속에 계속 이어진다. 스피드게임인 피구 경기는 스포츠 정신의 승부욕이 강해 열광적이고 흥미진진하여 인기 종목이다. 피구 종목은 서울 지역 학교 스포츠 클럽 내에서 매년 1등을 유지할 정도로 탄탄한 선수들이 많아 피구대회 우승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단체 종목들의 예선전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미리 끝내고 체육대회 당일에는 결선에 올라간 4팀만이 우승을 겨룬다. 예선전을 하는 동안 서로 다투거나 다치기도 하여 결승에 못 올라간 팀들은 속상한 마음에 허탈한 모습들이 역력하다. 예선전에 탈락하여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이겨서 올라간 팀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관심과 대리만족을 누린다.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경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미끄러지고 또 실수를 연발한다. 친구들로부터 들려오는 힘내! 라는 함성과 함께 지칠 줄을 모르고 뛰고 또 넘어지기도 한다. 경기에 이기거나 져도 서로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울먹이기도 한다. 승부를 맛본 선수들은 밴드와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또 파스를 붙이고 다니는 통에 온통 파스 냄새를 풍기고 다닌다. 장애물 계주는 2명이 한 다리씩 묶고 달리는 2인 삼각으로 장애물 4개를 통과하는 것이다. 2인 삼각 경기는 짝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짝과 서로 발을 잘 맞추지 못하면 넘어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다. 장애물의 첫 번째는 코끼리 코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줄넘기를 해야 한다. 3번째는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고 4번째는 림보 동작이다.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다. 학교 생활에서 부닥치는 어려움과 같은 장애물들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학급 간 대항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줄다리기이다. 줄다리기는 한 반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기에 집중과 팀워크가 중요하다. 어떤 반은 시작하자마자 곧장 끌려가기도 한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다. 줄다리기는 협동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순간적인 타이밍에 줄을 당겨줘야 큰 힘을 모을 수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에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몰입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각 팀은 단결된 협동심으로 우승하고자 하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팀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다. 각 경기 종목마다 절묘한 순발력과 집중력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경기가 임박해질수록 협동심과 집중력은 강해지고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한다. 헝가리 긍정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은 머릿속의 생각과 목표, 행동 등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상태라고 말한다. 몰입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게 하며 무아지경의 경지에 빠진 채 자신의 정신적인 역량을 몰입의 대상에 100%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른바 몰입의 법칙이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몰입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 깊이 몰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두뇌 속에서 엔도르핀을 생성하게 된다. 깊은 몰입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미칠 정도로 멋진 제품을 창조하라, 아니면 우주를 감동시켜라 라고 하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미치는 데에도 기술과 목표를 향한 강력한 몰입과 같은 자신만의 법칙이 있다. 무엇인가 목표하는 일이 제대로 미치는 방법으로 완벽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체육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팀별로 준비한 재치 있는 응원가와 플래카드이다. 최근 드라마나 사회적인 현상을 풍자한 내용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신들을 마음껏 홍보하고 있다. 개막식 행사에서 각 반의 치어리더들이 입장할 때의 캐치프레이즈와 응원석에서 팀을 대표하는 플래카드도 각양각색이다. 팀별로 플래카드를 휘날리면서 응원가를 부를 때 최고의 몰입으로 대회의 진미를 만끽하게 된다. 경기에 진 팀들은 응원 점수라도 많이 받으려고 목청이 터져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응원가를 외쳐댄다. 서로 율동을 맞추고 학생들이 직접 개사한 노래로 힘차게 응원하는 모습들은 체육관이 떠나갈 듯 우렁찬 함성으로 이어진다. 개인별로 장기자랑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댄스팀과 난타 동아리 팀들이 나와 마무리 공연을 한다. 무대가 끝나고 반별로 응원전을 펼칠 때는 응원 점수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그동안 함께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고생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체육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상을 받지 못한 반들은 아쉽고 슬픈 표정들이 역력하다. 학급의 단결심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1년 중 최고의 몰입도로 열광했던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의미 있는 선의의 경쟁으로 언제나 아쉽게 막이 내린다. 승부의 세계는 어쩔 수 없는 경쟁인가 보다. 학생들에게 인정과 칭찬이 있을 때 몰입도가 향상된다. 몰입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100m 달리기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섭씨 99도까지 집중의 시간이라면 물이 끓는 섭씨 100도에 비로소 몰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몰입의 경지는 목표가 뚜렷하고 명확할수록 더 잘 일어난다.
하루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와 학급이 우승하겠다는 공동 목표가 있을 때 몰입도가 높아진다. 경기에 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이기거나 우리 팀이 이겨야겠다는 불그의 도전 정신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가령 시험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오지만 경기는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더 쉽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성과를 나타내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공부 또한 선생님이나 부모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다는 것을 깨우칠 때 공부의 가치와 즐거움을 발견하고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공부할 양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몰입이 더 잘 될 수 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책을 보려는 행위가 명확해야 몰입할 수 있다. 몰입 현상은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혹은 빠르게 집중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좋아해서 푹 빠져드는 몰입은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오게 되고 놀라운 성취를 끌어낼 수 있다.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렇기에 뜻을 세우고 계획을 짜며 하루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쉴 새 없이 공부를 강요하고 학교에서는 계속되는 수업 시간과 시험들, 그리고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교 규율, 또 공부에도 쉽게 오르지 않는 성적 등 괴로운 나날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괴로움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고통 속에서 집중하고 몰입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해 간다. 체육대회의 준비를 위한 고통도 하나의 열정과 기쁨으로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체육대회는 누가 시켜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연습해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고통을 피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히랍의 철인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고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인내와 노력에 달려 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도전정신, 하면 된다는 집념과 몰입, 이것이야말로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 출판사에 영업을 할 때였는데요. 고객하고 2시간을 상담을 하고 나서 1층에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저의 사무실이 10층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눈인사를 하고 옆에 있던 저희 팀장에게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저희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이 방금 전에 2시간 동안 상담하고 계약한 고객님이라고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계약에 몰입을 했으면 고객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고객을 기억 못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예전에 일을 했던 저의 추억 속으로도 한번 빠져보고요. 그때 몰입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몰입을 했던 기억들을 각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멋진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입을 통해 도입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